자, 오늘도 10시에 전세역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또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10시에 전세역전 세 가지 라운드 각각 6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DT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 시총이 굉장히 작은 소형주인데요.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인데 현재 주가는 0.87%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6월 저점 이후 주가의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직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봄쯤의 움직임에 비하면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네요. 네네. 네. 일단 그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산업안에서 메커니즘을 보면 네. 이게 수주를 받고 설계를 하고 이 설계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분배돼서 여기에 따라서 그 연도별로 해서 매출이 인식이 되는 네. 구조거든요.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그 부품 같은 경우 새롭게 그 원전을 수주를 하든 아니면은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든 시험 개발을 하든 할 때 부품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사업을 담당을 하는 DTNC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글로벌의 수주가 1차적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조정이거든요. 네.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시장 대비해서 강했었고 이러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주가가 땡겨놓고 지금은 일부 조정인데 여기에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가 또 나열이 될 거예요. 이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죠. 네, 중심은 일단은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받게 되고 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이 구조로 해서 나머지 사업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다시금 중소기업들한테 내려줘서 네. 각 파트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여기 다음에는 이제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네. 원전 사업이 좋으니까 이 검사와 같은 사업을 하는 DTNC가 좋다라고 해서 무작정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가가 오를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 타이밍이 온 거거든요. 이제 실제 수주를 받았고 그러면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네.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DTNC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좀 초기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 단에서? 검사 부분이니까요. 초기에 처음에 구성이 되고 이 설계 뒤에 그 원전을 구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또 검사가 들어가게 되고 네, 부품 네.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나가면서 그 부분에서도 또 뭐 검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요소가 있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러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쉽게 반도체가 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뭐 전공정 있고 후공정 있고 마지막에 검사하잖아요. 네. 검사 장비 그런 식처럼. 근데 원전은 다르게 초반에 반도체랑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전공정에서도 땡겨와서 검사를 하고 후공정에서도 검사를 하고 그 중간에 공정상에서도 뭐가 없는지 검사를 하고 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와닿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모든 검사 관련해서 그 구간마다 네네. 필요한 그런 네.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네. 말씀으로 TTNC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럼 주가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좀 볼 텐데 오늘은 좀 장중에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초반에 차익이 나오고 한 개장하고 30분 내에 변동성이 컸어요. 네. 그러한 구간에서는 오늘은 일단 원전과 관련된 대표적으로 강했던 한전기술 이런 건 일단 차익 실현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단들을 시장에서 찾는 거겠죠. 그러한 찾는 구조에서 DTNC와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네. 시간차를 두고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호가 같은 경우가 한 5,900원 정도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다만 한 뭐 5,800원 정도까지는 추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추격하고 막 위로 따라서 당장 이거를 못 사서 안 될 것처럼 막 살 필요는 없어요. 네. 예, 분명히 제시한 가격대에 대한 타이밍은 줄 거니까 그 가격을 한번 기다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6,8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5,1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TNC 첫 번째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목표 주가는 6,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오르비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제 원전 관련해서 두 종목 저희가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0.39%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간 원전 관련된 종목이 윗꼬리를 달면서 좀 음봉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인가요? 이 원전 라인 중에서? 네, 원전 큰 거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서 DTNC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알짜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DTN 그 비임상 전문으로 하는 CR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자회사 중에 DTN CRO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알짜입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의료 쪽 그러니까 신약 개발했을 때 들어가는 이제 전임상이 있고 비임상이 있는데 네. 비임상 쪽에 가장 강자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캐몬 뭐 몇 가지 회사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아마 상장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하죠? 네. 아니 같이 얘기 원래 네. 컨셉이 사실 저희는 서로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시간 예. 관계상 항상 한쪽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은 있는 종목인데 네. 딱 가져오셨네요. 역시 오. 예, 이사님의 안목은 한술 더 네. 이렇게 얹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르비텍 어필해 주시죠. 네, 오르비텍도 일단은 타이밍은 아마 이제 시도가 들어가다가 약간 좀 주춤할 네. 수는 있는데 여전히 보셔야 되는 종목 같고요. 두 가지 쪽이 있습니다. 원자력과 항공기 관련된 정밀 부품 쪽. 항공기. 네, 요즘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있죠. 네. 그쪽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먼저 원자력 관련된 쪽은 원자력 사업본부 쪽에서 있는 이제 방사선 계측이나 방사선 폐기물 관련된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ISI 사업부 같은 경우는 비파괴 기술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해체하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엑스레이나 뭘 검사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뭐가 이상이 있는지 특히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해체해 볼 수도 없고요. 네. 그러면 이런 기술이 또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자력 발전 관련된 쪽에서 일단 챙겨야 되는 게 용역 시장 같습니다. 네. 사람을 투입을 해서 또 그와 관련된 용역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용역 그 원자력 발전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인력 보충하고 그에 따라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정부 쪽에서 계속 또 지원이 같이 들어가는 현상들인데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이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할 일이 많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항공기 정밀 부품 관련된 쪽인데 이쪽이 2018년도에 사업을 인수를 해서 네. 국제 품질 인증까지 획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특히 이제 리오프닝 시대에 관련돼서 할 일이 많겠죠.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다가 원전 해체 시장 쪽은 다음 얘기인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도 선점 효과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어가고 있는 국제과제까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력 쪽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 회사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하는데 아마 2분기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우려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앞으로 체크를 하시되 경쟁력이 있는 업체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이름이 좋아요. 주가가 오른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오르비텍. 그렇다면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정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봐야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볼까요? 네, 일단 단기간에는 이제 약간 고점을 살짝 올렸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 나오겠죠. 이 부분 받아가는 과정 쪽에서 약간 뭐 7,500원대 전후 정도까지 해서의 변화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저항대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최근에 좀 올라온 것 같아도 아직은 박스권 쪽에서 상단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8,600원대 지난 고점대 부분 영역까지 주봉상에서 확인되는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6,8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 일단 정고점 부근에서 8,500원 선 함께 8,600원 선 함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두 종목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이성훈 이사의 종목은 콘텐츠
콘텐트리 중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2%대 현재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콘텐트리 중앙, 그러니까 뭐 JTBC를 비롯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가파르게 오를 때도 이 종목은 좀 못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좀 있나요? 모멘텀을 보고 일단은 접근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모멘텀과 함께 주의해야 될 점까지 마지막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넷플릭스에서 연휴가 다가오면 아주 대표적인 신작을 네. 내놓습니다. 특히 그 아시아 시장과 관련해서 네. 넷플릭스의 전략은 그 연휴가 있을 때 가장 히트를 칠 수 있는 작품을 내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9월 9일에 공개하는 수리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윤종빈 감독께서 연출한 작품인데 대표적인 느와르의 강자시죠. 느와르. 네, 느와르. 네. 느와르의 강자시고 네. 그 윤종빈 감독과 함께 연결되는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 하정우 씨 오랜만에 네. 컴백하시네요. 이제 출연을 하시는 그 작품이고요. 황정민 씨.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네네. 등산만 가면 얼굴이 황정민 같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황정민 씨는 연기파 배우잖아요. 왜 웃으세요? 황정민 씨 예쁘게 생기셨어요. 네. 모르셨군요. 본인을요? 예. 깜짝이야.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황정민 씨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또 저, 유현석 씨도 나오고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이게 그 기대되는 대작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네네. 예, 수리남 9월 9일에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추석 연휴잖아요. 그때 맞춰서 충분히 히트를 칠 수 있는 그쵸. 요인이 있는 점입니다. 네,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신작 이벤트 요소로 접근하셔야 돼요. 네. 딱 그 정도 일단은 자 왜냐면 단기적으로? 왜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일단은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 2분기는 적자였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본업상에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한 가지를 보고 가자고요. 네. 그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 전환사채라든지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해져 있는 가격의 물량이 크면은 그 주가 이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조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발행을 했던 그 전환사채죠. 네. 이 부분 자체의 조정이 41,300원으로 나와 있고 이 회차와 관련된 금액이 꽤 커요. 네, 이 정도 금액입니다. 네. 이 금액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는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짧게는 할 수 있는데 네.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그 부담으로 주가는 큰 상승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 점을 생각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들고 뭐 계속 장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네. 컨텐츠주와 관련해서는 포인트가 되는 모멘텀은 신작인데 이 신작 같은 경우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출시를 하고 총 6부작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리남이라는 신작이 공개가 되는데 그에 따른 단기적인 모멘텀을 두고 보자. 그럼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네, 목표가는 45,000원. 뭐 아주 좀 타이트한 주가 수준이에요. 네. 한 박스권 상단 정도,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 정도입니다. 꼭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드리는데 종목들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꼭 지키시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강조를 드리면서 네. 매수가의 7%를 손절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황정민 씨 얘기를 한 거 맞습니다. 황정음 씨 아니고요. 예, 맞으니까 여러분 좀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리남 9월 9일에 공개되는 콘텐트리 중앙의 콘텐츠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 지금 두 번째 라운드에서 콘텐트리 중앙 확인해 봤고요. 이에 맞서는 관련된 또 종목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2% 강세고요. 이 엔터 3사, 뭐 4사 중에서 사실 주가가 제일 좋죠. 네, 엔터주 맥락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사님과 거의 이제 동일한 맥락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왜 다 알고 뻔한 JYP 엔터를 가져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수급상의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급상의 네, 변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컨텐츠 쪽은 일단 지금 현재 9월 달에 가게 되면 K-팝 ETF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심사 중이고요. 이게 거의 끝날 무렵이 됐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네. 원래 7월 달부터 얘기 나왔다가 좀 심사가 좀 오래 걸리는데 9월
1일 목표라고는 하는데 뭐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만약에 설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돼서 ETF 설정된 다음에 주가들이 어떻게 됐죠? 다 자금 들어올 때마다 종목들이 퍽퍽 세게 움직였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상장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K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들인데 이게 설정이 됐을 때 대상 종목이 한 30개 종목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자금이 그냥 뭐 몇천억 정도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아마 예상으로는 1조 원에서 2조 대 이 정도까지는 일단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통과가 돼야 나오겠죠. 근데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급과 관련된 쪽에서 그때는 약간 늦겠죠. 근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겠다는 관점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사님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포함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대상 종목이 한 30개 되다 보게 되면 엔터사부터 가장 또 어떤 뭐 컨텐츠 업체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는데 가장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가 맞겠지만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워낙 IPO를 좀 비싸게 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게 나올 걸로 보게 되면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JYP다. 역시나 JYP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오늘 네. 우리 트와이스는 미니 11집이 나왔습니다. 트둥이시죠? 예. 어떻게 벌써 다 네, 예. 트둥이시죠. 네, 그래서 주문은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선주문이 100만 장이 돌파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블랙핑크가 200만 장 넘었는데 이렇게 연차가 오래된 걸그룹도 100만 장이 넘어갑니다. 네. 그것도 미니 앨범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여전히 인기가 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기대는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2분기 실적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다니. 그러면은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만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의 실적들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이제 하반기에 또 총출동하죠. 네. 이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보강된 라인업을 가지고 하반기 실적도 괜찮겠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940억을 예상을 합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늘어난 수치죠. 여전히 가장 안정적이고 실적 흐름들 탄탄하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목표 주가를 그러면 지금 62,200원 구간에서 산다면 어느 정도로 설정해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네,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신고가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뭐 새로운 영역대 들어가면 7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와이스에 대한 효과 일단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목표 주가 7만 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K-팝 ETF의 미국 상장으로 얼마나 또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종목은 롯데관광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 바로 뉴스 확인해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일본 관련된 패키지 상품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장 주가는 일단 소폭 하락세,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기회일까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아이디어랑 주가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이제 우리 입국자들 PCR.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처음에는 당연히 저가 항공주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날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지금 일본에 가려고 하면은 네. 패키지로 갈 수 있고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검사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단계에서 이 두 가지까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일본이 이런 상황으로 바뀌면 뭐를 사야 될까 해서 기존의 일본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20%에서 40%를 차지한 저가 항공주가 반등이 나왔고 네. 그중에서도 자금 조달 이슈가 가장 적은 진에어가 가장 강했어요. 그러면서 또 돌아보는 거죠. 파라다이스, GK 이런 군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되돌아와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검사 면제를 하지 않을까요? 예. 입국할 때.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더 많이 같은 유입될 수 경우도 있겠죠. 좀 편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하나의 의미가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한테 물어보기로 지금 뭐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가장 크게 보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PCR 검사? 네, 그 검사에 대한 여부. 그게 심리적인 영향, 실수요 그런 부분까지 다 미칠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연결해 보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이 빠져 있고 뭐 실적이 빠져 있는 단계에서 뭐 여행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회복돼야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먼저 주가가 뽑아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롯데관광개발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분다면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갖게 하는데요. 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그럼 봐야 할까요? 목표가는 일단은 네. 뭐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네. 한 14,000원 정도, 예, 그 정도 구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식 투자와 함께 연결해 보면 수익에 가까워진다는 네. 점. 네, 그 점과 함께 풀어서 롯데관광개발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수요가 다시 또 급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질 만한 뉴스가 전해진 가운데 롯데관광개발 목표 주가 현재 11,950원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롯데관광개발 봤고요. 두 번째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김민수 대표의 종목은 ISC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 0.4%대 소폭 약세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ISC는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독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의미 있는 자리 확인되게 되면 가장 먼저 전고점을 돌파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요? 네. 오. 근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아직 네. 업황과 관련된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세팅된 실적만 본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 쪽 중에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의 강자입니다. 글로벌 1위입니다. 이런 쪽이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잘 밝혀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보통 반도체 업황이 테스트 쪽에 변화가 나왔을 때가 일단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호황기 때 좋았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성장세가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다음 5G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칩들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테스트하면서 또 레벨업이 2차로 됐고 그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될 부분들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차량용 반도체 또 AI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과거 보여줬던 메모리 영역단 그리고 5G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테스트할 때 다 누가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ISC가 한다. 글로벌 1위인데요. 물론 이제 업체들 몇 개 있습니다. 뭐 TSE부터 소켓 관련된 업체들 몇 개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시장 지배력이 높고 비메모리 업체와 함께 글로벌 업체 400개 공급 수주가 받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에 반도체 영역들이 비메모리까지 커지게 되면은 수요가 높겠죠. 게다가 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저희가 DDR5. 네. 이것까지 되게 되면 비메모리 영역 커지는 거에 DDR5가 같이 영역 커져서 메모리 쪽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 FM 가이드에서 나오는 실적 추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수적 같습니다. 이게 확인되면은 앞으로 실적 변화와 주가 탄력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네. 바라보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역을 분명히 보여주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90% 성장해서 700억이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이 역시나 보수적으로 바라보는데 확인되게 되면 당연히 신고가는 가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ISC 앞으로 기대될 만한 부분은 많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매력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종목으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네, 신고가까지 보면서 이제 지금 주봉 패턴을 보게 되면은 한 번쯤 눌릴 때마다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패턴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주봉이 너무 예쁘네요. 네, 네, 이런 아름다운 네. 모습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더 올라가야죠. 그래서 네. 얼마죠? 네, 목표 그래서 주가? 아마 1차로는 지난 고점 때 넘어서 한 5만 원대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네. 손절가는 한 32,5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주봉상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ISC를 봤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라운드까지 6종목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 더 많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오늘의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